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 책 속에는 그 투자의 현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인물들이 자기만의 고유의 스킬, 뭐 패시브 스킬, 뭐 진짜 자기만 사용하는 스킬을 다 지혜롭게 자랑스럽게 나열해놨어요. 우리 그걸 읽고 감명 깊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봐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책에 읽는 반열에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보고 생각의 틀을 깨어 있게끔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코코 샤넬 과거의 공부를 적어놨는데 제가 하는 투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업도 이거고요. 저는 국어, 영어, 수학 이딴 공부를 이딴 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는 이딴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 이런 이렇게 삶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죽어라 공부를 하면 뭐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우리 편의가 바뀌는 사업을 못 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도 부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훌륭한 지금 어렵잖아. 다들 어렵대. 그걸 만드는 거지. 제가 오늘 이거 한 이유는 어제 한 상담을 했는데 이 질병이 무섭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제가 한 5-6권 정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티브 잡스 책을 읽었던 거는 아프기 전에 그리고 아프기 난 후에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 금융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때야. 왜냐면은 진짜 그 금융위기가 와서 이거 진짜 망한다. 우리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끊을 때 그때 노키아, 삼성, LG 이런 데는 핸드폰이 약 499달러였어요. 499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만약에 약 500달러면은 100달러에 14만 원이니까 거의 한 100달러, 14만 원.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이만한 돈을 핸드폰으로 내놓는 거야. 이 당시 때. 처음에.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야. 기회. 엄청난 사람인 거지. 다들 막 핸드폰 점유율이 막 그때 이때는 스티브 잡스가 바로 3G 1세대 애플 핸드폰을 내놓습니다. 애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격이 199달러에 내놔. 2008년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거 책에 나오는 거라서 따로 제가 조사 안 해봤습니다. 199달러에 애플을 합니다. 다들 막 그랬어.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잖아.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 투지폰 쓰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 해갖고 거기에 뭐 자판기가 있잖아. 노키아하고 삼성 이런 애들이 이게 없네. 자판기도 없어. 뭐가 이거? 배터리가 하루도 안 가. 이래. 근데 자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줌을 하는 거죠. 그때 아직도 소름이 돋았어. 영상을 이렇게 줌을 해. 그러면 사진이 가까이 확대되는 거야. 근데 그건 투지폰에 살 수 있어? 없단 말이지. 없단 말이지. 그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거야. 자, 노래를 다운받아. 우리는 그때 핸드폰 따로, MP3 따로를 들고 다녔단 말이야. 얘는 그때 하나로 만들어. 근데 이건 핸드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전화기 기능을 추가시킨 거야. 스티브 잡스가. 그때 약 1,7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로 따지면은 이름도 모르는 듣보잡이 갑자기 나타나서 삼성이랑 LG랑 노키아가 전 세계에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회사야. 옛날에 오투라는 핸드폰 있죠, 하얀 거. 막 그러면서 만든 어마어마한 회사란 말이지. 근데 이 일들이 1,700만 대를 팔았어. 애플이 시장 점유율 거의 10%를 가져간 거야. 한 방에 나오자마자. 얘네가 40%였던 거 이제 30%는 줄고 얘네 다 줄었어. 이게 어마어마한 혁신이 된 거지. 그러면은 현재 우리 없어서는 안 되잖아. 스마트폰 없는 사람 봤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거든요. 저도 저희 자식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는 게 아니라 지가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해. 이제는 나는 16살 때 내 돈 갖다 산다고 얘기하듯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죠. 걔네들 핸드폰 없어. 애기들은 핸드폰에 있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애기들 다 핸드폰 사줘. 핸드폰 마지막에 제일 늦게 사주는 거야. 핸드폰이 아니야.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일론 머스크는 현재 스티브 잡스랑 자꾸 비교가 많이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인물 책을 읽어보면 너무 막 머리 쏙쏙 들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일론 머스크는 어떠냐? 현재 비슷해 상황이 지금 막 경제 위기고 막 BYD가 추적한다고 하건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모델 2라는 그걸 만듭니다. 자동차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 2만 달러 정도에 되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자동차가 2만 달러면요 엄청 싼 거야. 2천만 원짜리 자동차야. 2천만 원대 자동차. 싼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플 핸드폰을 살래? 삼성 핸드폰을 살래? 했으면은 만약 가격이 같아. 그리고 브랜드는 애플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하면 폭이 대부분일 거야. 아 나는 사람들 그래 그 소수 말고 대다수 이런 거잖아. 대다수. 그러면 이런 거 100만 원 살래? 10만 원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 100만 원 같잖아. 나 10만 원이면 괜찮아. 이런 소수 말고 모델 2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야. 게임 체인저. 굳이 뭐 자동차는 작은 사람이잖아. 아마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삶을 바꿨어. 스마트폰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을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 세상의 변화가 되는 거야. 예전에 헨리 포드가 우리 말 타고 다니면서 마차 타고 다닐 때 헨리 포드한테 사람들이 손가락 쳤죠. 야 말이 더 빠르다. 하지만 막 그러면서 야 그거 기름 넣을 때 어떻게 해? 야 여기 사방이 풀이야. 사방이 풀 뜯어먹고 그렇게 놀림 받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꿨어.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 말 타면 미친놈 사람들 수도 있어요. 이 서울에 말 타봐. 그럼 다 쳐다볼 거야. 자동차 차도 쳐다보지 않지만 말을 타면 쳐다볼 거라고. 맞잖아요. 그쵸? 내 마력은 1마력이다 하면서 1이야 하고 막 말 똥싸고 막 얼마나 짜증나겠냐.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더 바꾸는 거야. 그치? 그럼 얼마나 많이 바뀔까? 친환경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교육을 할 때는 이런 인물 도서를 읽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코코 샤넬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 100년 전이야. 여기 또 100년 전 완전 다르죠. 이런 거 100년 전에 남자한테 의지하는 여자들의 삶이었어. 왜냐면 100년 전에는 미국에 나올 때는 여자들은 투표권을 줘야 말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싸울 때야.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뭐 했어요? 그냥 노예야. 여기는 그런 거야. 여자들도 투표권 해야 된다. 막 그래야 된다. 그런 역사적인 막 그런데 코코 샤넬은 나는 남자한테 올매고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 코코 샤넬 원래 여러분들 저는 명품 샤넬입니다. 샤넬. 그 사람이 이름이 코코 샤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샤넬이 된 겁니다. 대부분 좀 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샤넬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치이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내가 나는 막 사람들에게 사랑도 주고 싶고 그리고 자유도 얻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걸 남자한테 용돈 받아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만듭니다. 옷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게 현재 와서 샤넬이 되는 거야. 샤넬 세계 1위죠. 우리나라 뭐 지드래곤이 엠버서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엠버서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샤넬이 됩니다. 이게 토대가 되는 거야. 사랑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는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본주의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쌍한 사람 말했어요. 저한테 막 공부 잘한다 자랑하잖아요. 저는 되게 치근하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얘가 또 다른 로봇 노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노예도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세상이 완전 변했기 때문에. 자, 과거에 국영수 하는 공부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국영수 공부. 저는 이런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코코 샤넬 같은 사람을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현재 저희 나라 교육은 과거에 막 역사책에 나오고 수학은 뭐 피타고라스가 나오고 과학에 뭐 좌전이 어떻고 우회전이 어떻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초, 주, 고 애들한테 배워.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를 했었으면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 한 번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안타깝게도 없겠죠. 이렇게 배워.
이게 정석이라고 배우면 돼요. 정석. 이렇게 해야지 돼. 남들처럼 돼.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남들처럼 집이 없고, 남들처럼 처자식이 없고, 남들처럼 차가 없고, 남들처럼 다 없는 삶이 되는 거야. 왜? 주변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 남들처럼 되고 있잖아. 아니에요. 이거를 깨어있는 사람,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소수란 말이지. 어제는 정말 좀 막 저를 좋아하는 수련생도 있고, 그 아버님이랑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애가 막 울어. 막 답답한 거야. 왜냐면은 자기는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아니야. 근데 못 알아들어. 세상이 변했는데 못 알아들어. 너무 답답한 거야. 뭐 인터넷 뱅킹도 잘 모르고, 진짜 너무 막 고리타분한, 완전 조선시대 사람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너무 답답한 거야. 이 녀석이 막 얘기를 할 때 막 울면서 할 때, 저도 집에 빨리 가고, 우리 토끼 같은 자식, 예쁜 여우 같은 아내를 보러, 근데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얘도 울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어제는 저희 그 아내한테 익스큐즈 미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합니다. 익스큐즈 미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금융 문명의 질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주변을 가난하게 만들고,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정을 너무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아유 진짜 상무식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는 그렇게 살면은 자식한테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식한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자식이 슬픈 거야. 내 미래가 느껴지는 거야. 앞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저랑은 얘기를 해서 풀어줄 수 있지만 집에 가면은 그 답답한 거야. 되게 착한 친구인데 내 그거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완강하게 나갔어요. 예전 같으면은 네 그러세요. 아유 맞습니다. 근데 다 틀렸다고 얘기했어. 당신은 틀린 거야. 지금 삶 자체는 틀린 거라고 막 완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야. 자식의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기본만 하래. 기본. 아니 무슨 기본이야. 기본 무슨.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너무 막 장난감처럼 막 표준 사용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건 기본 안 돼도 돼. 안 해도 돼. 그 자식으로서 좀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 그냥 학원을 다녀서 국어, 영어, 수학을 조금 해서 이거면 이게 자식이 돈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제 가난의 대물림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야. 이게 반복이거든. 역사가, 이게 항상 책에서 보면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를 한다. 이건 아니야. 저는 이런 인물 도서를 읽으면서 느낀 건 뭐야? 인간이 반복한다야. 역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역사에 되는 거야. 참 역발상이죠. 역발상. 금융 문맹은 너무 무서운 질병이야. 그래갖고 막 버럭버럭 저도 막 화를 냈습니다. 원래 화를 내면 안 되지. 고객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저는요, 이제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호통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물론 제가 그 가족들을 원 없이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100억은 아직 없기 때문에. 100억 이상이 있어야지만 나도 슬슬 내 가족들을 더 많이 돌보고 챙길 텐데,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저는 이제 먹고는 삽니다. 먹고는 삽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는 노예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해서 올바르게 가르쳐갖고 이거를 세상에 퍼뜨려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같이 창출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이거 돈 해갖고 우리 티처스 선생님 다 월급 다 주지 말고, 티처스 선생님 월급이 막 60억 이거 우리가 준 거잖아요. 100억, 300억 이렇게 받더라고. 아마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 생각밖에 없을 거야. 공부로 성공한 애가 이게 상술을 부려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잖아.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금융 문맹을 만들어서 애를 바보를 만들어갖고 부모님들도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너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학원을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100년 전에 과거 시험을 봐갖고 관리가 되면은, 사또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었지.
그때는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은 다양한 세상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자동차가 나와갖고 말로 하면 자동차가 강아지처럼 오는 지금 ASS 그런 세상이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도무지 답답하고 화가 나갖고 어제 좀 많이 버럭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나한테 화를 내셔서 저도 화를 냈어요. 그래서 태권도 안 다니는데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이버도 모르고 인터넷 뱅킹지 모르고 삼성페이가 모르고 엔비디아조차 모르는데 대화가 통하겠냐고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자식을 위해서 올바르게 부모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화를 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와갖고 다시 다니겠대요. 어제 그랬습니다. 얘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 현실에 그러니까 느끼는 거야. 이 관장님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지켰구나. 내 자식을 사랑해줬구나라는 거 마음은 느끼는 건데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지금 뭐 영어학원 다니고 공부방 다니고 그다음에 수영도 다녀. 근데 솔직히 이거 필요해? 이 돈이면 그냥 만약에 이 돈 모아서 그냥 자식한테 주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만약에 투자도 뭐고 아무것도 몰라. 내 교육을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돼? 나중에 커서 너한테 내가 해줄게 이것뿐이다. 아빠가 엄마가 우리 가족이 뭔데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저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금융 문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질병이야 질병. 또 한 번 얘기해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금융 문맹이에요. 이거를 필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딴 공부는 정말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저서와 많은 사람 맞지만 학교는 아마 유튜버를 봐도 얘기를 할 거야.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금융교육을 해주질 않아. 학교는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내 자녀가 재밌게 놀고 저희 자녀 학교 안 다닙니다. 그냥 막 안 가는 게 아니라 체험학습을 해서 학교 나 체험학습에서 어디 놀러 가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학교를 너무 많이 안 간다는 또 시험이 몇 점이라는 막 그런단 말이지. 엊그저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와서 평균이 봤는데 야 너 왜 그러니까 야 공부 잘하니까 평균이 막 95, 96이면 괜찮잖아요. 서울에는 대학교를 가겠지. 서울에는 대학교에서 끝나겠지.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 그 정도 엄청 잘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왜 그걸 틀렸어라고 얘기를 한대. 하물며 저의 교육은 내 자녀가 받아쓰기를 맞았더니 10점을 맞았어.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할까? 우와 10점이라도 맞았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이제 공부는 재밌는 거구나. 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거구나. 했더니 어제 새로운 7살짜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뭐냐면은 집에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한테 잔소리처럼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한대. 가르쳐 주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라키롭토르의 발톱이 있잖아. 인간이랑 벨라키롭토르랑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은 벨라키롭토르처럼 발톱이 안 날까라는 질문을 애가 했어.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인간이랑 벨라키롭토르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종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왜 벨라키롭토르의 발톱을 반장이 만들어줄까? 우리 한번 벨라키롭토르가 돼볼까? 라고 얘기하니까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 재밌어요. 무조건 다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재밌고요. 무조건 다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애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애들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제1의 사고원칙처럼 왜? 라고 들어가. 왜? 인간이라고 다른 게 얘는 그게 궁금한 건데 그거를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이 발톱을 갖고 싶다는 건데 멋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엄마들은 국영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머리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엄마들과 질병을 얻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거야. 왜? 저의 3번 교육 호기심. 저는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왜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 왜는 이렇게 생각할까? 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너무 즐거운 거야. 그리고 질문과 오늘 열심히 산 거는요, 내일의 결과가 바로 접니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우리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거에 막 역사, 수학 이딴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AI한테 그록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록 3.5랑 지금 콜라보해서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테슬라에서 핸드폰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이거를 공부 달달달달 외워서 막 태종태세 문단세 이딴 거를 지금 해야 되냐고. 태종태세 문단세도 우리 30년 전에 공부하는 걸 왜 지금 아이들한테 하는 거냐고.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나머지는 AI가 우리를 교육할 거라고.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AI 때 말하면 우리보다 똑똑해. 거의 막 박사학위 10명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학위를 사람들이 안 따는 거야 이제는.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우리 이거를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인물 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읽어요. 웬만하면 책을 가리지 않아. 오늘 어제 저희 가족끼리 가족끼리 도서관에서 책을 각자 이렇게 빌렸는데, 하나는 저희 와이프는 부자의 언어 신버전 있어요. 초록색. 그거 초록색 부자의 언어 하나 하고,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신버전 탈무드 책. 제가 읽었던, 이거는 우연찮게 읽었던 책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 자녀는 뉴턴의 돈의 법칙인가? 뉴턴의 돈의 법칙이라는 책을, 뉴턴의 돈 공부 하고, 하나는 뭔 책을 빌렸어요. 저는 읽는 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안 빌렸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나의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간단히 무조건 된대.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전혀 이거 봐봐요. 어떤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국영수 공부하러 나갔어. 근데 지금 삶이 괴롭겠지.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한테 얘기해요. 간장님, 저는 꿈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뭔데? 꿈이 뭐냐면요. 근데 너무 이 꿈을 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비웃고 저를 놀리고 막 그래요. 이 꿈이 뭐냐고. 제 꿈은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해적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할게요? 야, 씨, 다른 못. 야, 씨, 누구야? 너 진짜 멋있는 꿈을 가졌구나. 왕 중에 왕이 해적왕인 거야. 거기 원피스에서, 다들 원피스 책을 다 읽어봤지, 만화책을 읽어봤지. 원피스에서 책,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야. 너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다. 진짜 멋있다. 너의 꿈을 응원한다. 누구야 라고 할 때 그 친구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는 사람이 누가? 그는 고등학교 가고 국영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제 제자한테 연락이 온대. 막 친구 초대하고 온대. 그리운 거야. 이랬던 감정들이. 걔가 만약에 제 교육을 배웠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하고 또 하고 또 해봅니다. 또 하고 또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꿈을 가질 거야.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친구한테 놀림받는다? 근데 저는 놀리냐? 안 놀려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인 거야. 정말 멋있는 꿈이다. 응원해 주잖아요. 그쵸? 컸다고 뭐 해적왕 진짜 해적하겠어. 소말리아 가갖고 걔가 총 들고 막 따다다다 그렇게 하겠냐고. 그 순수한 마음 알아주라는 거지. 그렇지? 이러한 책을 읽어보니까 느끼는 거야. 저는 책을 가리지 않아요. 다 읽습니다. 다 읽어. 다 읽어요. 재밌잖아. 웬만한 쓰레기 책 아니면 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관점을 넓히는 거야. 정말 넓히는 거야. 제가 지금 현재 돈이 좀 없어서 제가 발견한 주식 2개가 있는데 이걸 지금 못 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래갖고 이거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단돈, 그래갖고 오늘은 다음 달이면 단돈 1,000원이라도 사보려고 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투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위험한 주식은 소량으로 딱 들어가게끔. 저는 또 그렇다고 이 관점의 폭을 하나만 보자. 이건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투자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크게 따지면 투자는 뭐야? 부동산, 주식 안에 뭐 채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코인.
이 세 개로 나누죠. 제가 언제 하나 무조건 여기 몰빵이라, 무조건 이게 몰빵이라, 이거 몰빵이라 가르치진 않습니다. 교육하고 하지 않고요. 저는 이만한 모든 저서를 다 읽고요. 또 하나 있겠다. 사업. 죄송해요. 사업해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필수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강요를 하겠습니다. 사업하십시오. 돈이 없잖아요. 전 돈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배우는 자녀들이나 교육생들은요, 돈이 많을 겁니다. 돈 이시하면 더 폭발적이 되겠지, 재활화가 되겠지. 저는 이렇게 나뉩니다. 어디 한해 올인하라고 하지 않아. 어디 한해 올인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